네 번째는 자꾸 지금 사회가 점점 더 기업들한테 많은 기여를 기대하게 되는데요. ESG라고 많이 하죠. Environmental Sustainable Governance. 그래서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공해물질을 얼마나 안 만들어내느냐, CO2 배출을 덜 하느냐, 인권을 얼마나 존중하냐, 이런 걸 보고 재무적인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회사가 사회 전체 또는 인류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데서 이 전 세계의 기관 투자자들이 소위 ESG 자산, 환경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투명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한테 투자한다라고 하는 비중이 2018년 33%에서 2030년 95%로 이런 지속 가능성, 환경에 대한 기업의 기여를 따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다 제품을 제로 에미션 제품을 만든다.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는 지금 일본에서 소니가 일본 정부한테다가 이대로 일본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지금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생산 공장을 해외로 옮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납품을 애플한테 해야 되는데 애플이 니네 제품이 CO2를 하나도 배출하지 않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증명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전기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써야 되는데 일본이 이제 그런 투자가 적어서 지금 딴 재생에너지로 만들어는 그 그린 전기가 없다는 거죠. 녹색 전기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 지속 가능한 투자 자산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를 보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세대 간의 인식차가 많이 커서 기후변화나 지속 가능성,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게 되게 이제 젊은 세대죠. 밀레니엄 세대나 제너레이션 X, 제너레이션 Z 세대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산업화 시대하고 지금 세대하고 환경에 관한 이슈들의 인식이 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점점 커지면 이들은 그 ESG 투자한다는 데한테만 돈을 맡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향은 앞으로 이 세대 교육의 변화에 따라 더 가속화될 거다. 그래서 ESG 투자가 또 기업들은 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걸 내세울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변화다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특징은 투자 중에 주식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역사상 GDP 대비 주가 총액이 23%가 돼서 S&P 500 요 회사뿐만 이 회사가 S&P 500 회사의 주가 총액이 GDP의 23%를 마켓캡을 차지할 정도로, 전체 주가 총액의 이 500개 기업이 23%를 차지할 정도로 그 상위 기업이 차지하는 주가 비중이 월등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역사적으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높은 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탑 회사들이 지난 한 해 동안의 투자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전체 마켓에 애플은 8% 이상, 마이크로소프트 7%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서 이런 쪽에 투자가 다 모이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1920년에 애플이 1등인데 S&P 500 중에 이 5개 중에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7%고 마이크로소프트가 5.7%, 아마존이 4.7%로 구글이 3.3% 이렇게 돼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과거에 1등, 2등, 3, 4등이 차지했던 주가의 비중에 비해서 지금 2배 이상 높게 탑의 비중이, 그래서 승자 독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국채를 보면 녹색이 1980년에서 2000년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보통 한 16%에서 6%였던 것과 2001년부터 2020년은 지금 하늘색인데요. 보시면 4%에서 지금 거의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얘기하면 저축을 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장기 저축을 하면 수익률이 낮아지니까요. 보통 수익률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가처분 소득에
가계의 소비 성향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현상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양적 완화에 의해서 중앙은행이 많은 양적 완화를 위해서 금융자산을 사들이거든요. 후순위 회사채 이런 것들을 중앙은행이 사주니까 중앙은행에는 금융자산이 재고로 자산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점점 커지고 그렇게 되면서 돈이 많이 풀리고 그러면서 금리가 내려가고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들 가계가 장기적으로 저축해 놓은 게 수익률이 떨어지면 당연히 소비 성향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를 덜 하게 되고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6가지 금융자산의 메가 트렌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유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중요성이 상당히 증가된다. 그리고 투자를 잘 못할 경우에는 안정적 일자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 일자리에서는 꾸준한 수입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을 오랫동안 잘 다니시는 게 제일 좋은 재테크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주식 등 수익성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주식의 지금 양극화도 강화되고 주식의 수익성이 다른 거를 압도하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에서도 이 메가 트렌드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 안 드렸는데 다음 시간은 제가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주요국 화폐 간의 환율 변동성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그 글로벌 투자하는데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었어서 과거에 비해서 화폐 간의 환율 변동성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도 여러분이 투자하는데 염두에 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